삼부지옥의 고백, 그리고 우리. 나는 무코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지옥 같은 혼란 속에서 춘천 버스 터미널로 택시를 타고 가 망부석처럼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무코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그녀가 터벅터벅 걸어왔다. 그녀는 나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손에 묻은 흙과 넋이 나간 내 얼굴을 본 그녀는 모든 것을 직감한 듯했다. 성우씨, 여길 어떻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 봤어. 당신이 어디에 갔는지, 뭘 꺼내서 어디에 다시 묻었는지 전부 다 봤다고. 나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내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절규에 가까웠다. 제발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줘. 당신 대체 누구야? 당신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그녀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 낯선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과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 진짜 이름은 서민서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운을 뗐다. 그 사람은 내 새아빠였어요. 아니, 악마였죠. 우리 엄마는 매일 그 인간에게 맞았어요. 온몸에 멍이 가실 날이 없었죠. 그러다 제가 이곳에 오기 바로 한 달 전 그날도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쳤어요. 그 악마는 술에 취해 있었고 새벽에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공포로 잠겼다. 그 인간이 저를 덮쳤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소리쳤지만 빗소리 천둥 번개 소리가 제 비명을 전부 삼켜버렸어요. 그 악마가 저항하는 저를 벽으로 집어던졌을 때 쿵 하고 집이 울리는 소리에 옆방의 엄마가 깨어난 거예요. 엄마는 그 장면을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 짐승 같은 악마 새끼. 그러곤 부엌으로 달려가 시칼을 들고 와서 온 힘을 다해 그 악마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저를 구하려고 엄마가. 새아버지 아니 그 악마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피투성이가 된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 앞에는 끔찍한 현실이 놓여 있었죠. 우리는 함께 그 악마의 시체를 토막내어 집 뒷마당에 묻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모든 걸 마치고 제가 엄마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우린 이제 같이 있으면 안 돼. 둘 다 잡히고 말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 이름도 바꾸고 다 잊고 그냥 살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게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렇게 엄마를 먼 곳으로 떠나보내고 민서는 홀로 남아 그 끔찍한 흔적을 지우는 순례를 시작했던 것이다. 그녀의 고백이 끝났을 때 나는 그녀를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그녀는 괴물이 아니었다. 지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다. 그날 우리는 함께 무코로 돌아왔다. 버스 안에서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연인보다 더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고 그녀는 더 이상 나에게 숨기지 않았다. 사부 위태로운 평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을 가진 연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공유한 완벽한 의미의 공범이자 서로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그녀 대신 그 악마의 시체 아니 살덩어리들을 처리해 주었다. 근처의 돼지 농장을 크게 하시는 대균형님에게 엄청 큰 폐사축 처리기가 있다. 대균형님에게 들짐승을 차로 치었다며 아무도 모르게 처리한 것이다. 병으로 죽은 돼지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대형 농장에는 폐사축 처리기가 있는 곳이 있다. 끔찍한 순례는 끝이 났다. 내가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된 순간 그녀를 짓누르던 거대한 고통의 절반을 내가 함께 짊어지게 된 것이다. 그녀는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내 곁에서 잠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그늘이 걷혔고 웃음이 늘었다. 우리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만들고 밤바다를 산책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았다.
어수룩한 동네 총각 사서인 내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나는 그 착각이 좋았다.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거대하고 끔찍한 비밀이 존재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갈라놓는 벽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 둘만의 견고한 성이 되어 주었다. 우리는 그 성 안에서 위태롭지만 완전한 행복을 누렸다. 하지만 지옥은 언제나 가장 행복한 순간의 문을 두드리는 법이다. 마을에는 얼마 전 출소한 양아치가 한 명 있었다. 이름은 오동철. 어릴 적부터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드나들던 아주 악질이었다. 강도강간 전과가 있는 마을의 골칫덩어리였다. 이 동네에서 제일 큰 마트 큰아들이었는데 나와 민서가 함께 장을 볼 때마다 그가 민서를 음흉한 눈빛으로 훑는 것을 몇 번이고 목격했다. 그때마다 민서는 내 등 뒤로 숨었고 나는 그놈의 눈빛에서 언젠가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 같은 위험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읍내에서 열리는 도서관 연수에 참석해야만 했다. 하룻밤을 꼬박 비워야 하는 일정이었다. 떠나기 전 나는 민서에게 몇 번이고 문단속을 단단히 하라고 일렀다. 그녀는 괜찮다며 나를 배웅했지만 나는 길을 떠나는 내내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밤 연수가 끝나고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TV 뉴스에서 우리 동네를 포함한 강원, 영동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진다는 특보가 흘러나왔다.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천둥, 번개, 민서가 혼자 있는데. 나는 동료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식당을 뛰쳐나왔다. 빗속에서 겨우 택시를 잡아 미친 듯이 집으로 향했다. 택시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그날 밤 내 품에서 아이처럼 떨던 민서의 모습이 떠올라 미칠 것 같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반쯤 부서진 채 열려 있었다. 오부. 우리의 죄, 우리의 구원. 나는 숨을 멈추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난장판이었고 안방에서는 민서의 희미한 비명과 오동철의 거친 숨소리가 뒤엉켜 들려왔다. 가만히 있어 이년아. 소리 지르면 죽여버릴 거야. 안방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내 인생 최악의 장면과 마주했다. 오동철이 그 양아치가 옷이 찢긴 채 발버둥 치는 민서를 힘으로 짓누르고 있었다. 민서의 눈은 몇 년 전 그날의 지옥으로 다시 끌려간 듯 공포와 절망으로 완전히 비어 있었다. 이 개새끼야. 나는 이성을 잃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술과 약에 취한 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가 의자를 들어 나를 내리치려는 순간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바로 그때였다. 내 등 뒤에서 민서의 외침이 들렸다. 안 돼. 오동철의 등 뒤로 피투성이가 된 민서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포기 김치를 잘라주던 부엌칼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칼 끝은 오동철의 등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 오동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뒤돌아섰다. 그리고는 크억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내 위로 쓰러졌다. 그의 뜨거운 피가 내 얼굴 위로 쏟아졌다. 그는 숨을 쉬지 않았다. 나는 쓰러진 괴물의 시체 아래 깔린 채 칼을 든 민서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또다시. 나는 기어가다시피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아니야, 민서야. 넌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그날은 어머님이 널 지킨 거고 오늘은 너가 날 지킨 거야. 우린 서로를 구원한 거라고. 에필로그. 고요한 바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공범이 되어 흔적을 지웠다. 마치 민서가 지난 몇 달간 해왔던 것처럼 우리는 익숙하고도 끔찍한 일을 함께 해냈다. 우리는 오동철의 시신을 그의 트럭에 싣고 친한 대균 형님네 돼지농장으로 가 폐사축 처리기로 오동철의 고깃덩이를 처리하고 동해안의 가장 깊고 인적이 드문 밤바다로 향했다. 새벽녘 우리는 오동철의 차 실내를 락스로 깨끗이 닦아낸 후 그 차를 찢고 푸른 물속으로 던져버렸다. 바다는 우리의 모든 죄와 비밀을 말없이 삼켜주었다. 1년이 흘렀다. 나와 민서는 여전히 묵호의 작은 도서관과 그 옆집에 살고 있다. 나는 여전히 사서이고 그녀는 이제 도서관의 작은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한다. 그녀가 심은 꽃들은 봄이 되자 거짓말처럼 아름답게 피어났다.
우리 사이에는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대하고 끔찍한 비밀이 존재한다. 그 비밀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지만 동시에 우리 두 사람을 그 어떤 연인보다 더 강하게 묶어주었다. 가끔 나는 밤바다를 보며 생각한다. 저 깊고 어두운 물속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이 함께 잠겨 있다고. 사람들은 나를 여전히 어수룩하고 착한 사서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나는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살인의 공범이 된 남자라는 것을. 그녀는 나를 지키기 위해 살인도 한 여자라는 것을. 나는 그녀가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는 모습을 바라본다. 햇살 아래 평화롭게 미소 짓는 그녀의 얼굴을 볼 때면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다시 똑같은 상황이 온다고 해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우리 둘만의 완벽한 해피엔딩이니까.